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이성은 정념의 노예 이런 말씀도 주셨고 지난 시간에 심리학에서 인지적 구두쇠 이런 얘기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람이 어떤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어떤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라고 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타당할 근거가 있느냐를 잘 검토해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거냐 B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거냐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근거, 리즌에 입각해서 하기보단 이 A라는 주장이 나의 기존의 믿음 체계, 요거요. 보이세요? 커서 움직이는 거. 나의 기존의 믿음 체계와 잘 연결되면 A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상관없이 A를 받아들이고 B라는 주장이 기존의 나의 믿음 체계와 잘 연결되지 않으면 B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사실 되게 참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B를 참으로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내가 믿어왔던 믿음 체계를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B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들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분들은 A가 참이냐 B가 참이냐 이걸 해서 A를 받아들일 거냐 B를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70, 80년 동안 믿어오던 믿음체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A는 그 믿음 체계랑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B는 그거랑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B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 드릴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가 참이냐 B가 참이냐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믿어왔던 나의 믿음 체계와 A가 매끄럽게 연결되냐 B가 매끄럽게 연결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증 편향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결론에 맞는 근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는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근거와 결론의 관계가 안정적이니까. 네. 그 아마 이성은 정념의 노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음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 회의 시간은 긴데 결론은 사장 마음대로 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이유인 거죠. 그 자꾸 사장님은 본인이 믿고 싶은 믿음 체계와 잘 연결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근거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 주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제대로 판단을 안 해 버리면 정말 그 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회의를 잘해서 이걸 좀 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탑하지 마시고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회의를 할 때 누가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주장에서 여기는 틀리고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면 또 회의에서 여기는 틀리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예, 그게 이 부분은 맞고요. 이 부분은 틀려요. 또 다른 사람이 주장했을 때 이 부분은 아닌데 이건 맞습니다."라고 하면 회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동그라미로 된 게 참으로 확인됐다고 쳐 봐요. 그러면 음 자 동그라미 이제 커서가 잘 안 보이네요. 동 이렇고 이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이게 회의란 말이에요. 이게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 시간이 긴데 결론은 사장 마음대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이미 있고요. 이미 결론이 있고 이 결론하고 잘 연결되는 근거를 얘기하는 직원을 똑똑하다 하는 거죠. 예. 이거랑 잘 연결되는 근거를 얘기하는 직원은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의 결론과 잘 연결되지 않는 근거를 얘기하는 직원은 똑똑하지 않다고 하죠. 그러면 이 조직에서 사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만 남게 되고 이 조직은 사장님하고 생각의 결이 다른 사람이 이 조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개인의 판단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쵸? 그 사장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만 남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조직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왜 엄마들이 반장 시키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는 거랑 아니랑 다르잖아요. 리더로 보는 거랑 팀원으로 이 조직을 보는 거랑은 굉장히 보는 시야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회의 시간은 긴데 결론은 사장 마음대로 나는 걸 하면 조직 내에는 사장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사장님만큼은 생각을 못하는, 사장님만큼 보는 시야가 넓지는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똑똑한 직원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CEO들이 철학 강의를 듣는 이유입니다. 예, CEO 분들이 철학 강의를 듣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꾸 리더가 확증 편향에 빠지면 조직이 정말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 논리학은 딴 게 아니라 참인 전제들로부터 참일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원칙인 거예요. 예, 이 얘기 길게 안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이게 이제 논리 규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면 전제가 참일 때 참일 수밖에 없는 결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전제가 참일 때 이 전제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도 되는가? 어떤 결론을 얻는 게 마땅한가? 타당한가? 이 규칙을 다루는 게 논리학이고요. 그 무비판적 사고, 위시풀 띵킹 이쪽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는 지지하지 않는 근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 근거는 채택하지 않거나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자, 비판적 사고는 크리티컬 띵킹, 따질 것은 따진다의 태도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된 결론만 수용하는 거고요. 소망적 사고는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고 끼워 맞추기식 사고, 지금 앞에서 본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사고를 하는 건데 결국 비판 사고의 힘은 내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면 이 믿음을, 이 주장을 받아들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걸 따지는 힘인 거고, 내가 앞말하고 뒷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인 거죠.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죠. 가족회의에서 자녀들의 말이 본인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근거와 결론이 매끄럽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기존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만을 수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 사고는 뭐라 그랬어요?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내 생각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물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보는 시선이 넓어지니까 제가 그걸 이제 우물을 넓힌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만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신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세계관, 이념, 종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대한 해석에서도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의 믿음 체계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절하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계속 그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모든 증거를 통해 자신의 관점이 맞는지를 증명해내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선 분석의 결함이 있다면 묵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리더일수록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의 확증 편향을 조정해 줄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끄는 조직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확증 편향에 잘 빠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면 이런 식의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화내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들을 만한 표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누구나 다 확증 편향에 빠지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아 지금 저 사람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데 요 문제를 어떻게 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는 거죠. 예.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해.' 이러고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갈 표현을 찾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철학 강의하는 저도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우리 모두 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타인의 확증 편향을 예리하게 보지만 나의 확증 편향을 예리하게 못 보기 때문에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 역시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모든 증거를 통해 내 관점에 맞는지를 증명해 내면서도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의 결함이 있다면 묵살하지 않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과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는 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예. 만약에 F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체를 모두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 F가 참이어도 F는 거짓이라고 믿고 싶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죠. 진실에 눈을 감는 거죠. 비판사고로는 딴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싶어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그 믿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인간관계 얘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조만간 무의식 얘기도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리 얘기를 하고 나면 무의식 얘기까지 갈 수 있게 되니까요.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